로스 부분이, 매출에 대한 로스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점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도 어쨌든 로스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일 정도로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 제 집 근처에 있는 점포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 집 근처에는 CU가 하나 있고, 동일한 거리 내 반대쪽에 GS25가 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GS25를 좀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 처음에 운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도 많이 이제 발주를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도 생각보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6개월이 좀 안 됐을 때 양수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양수도 하신 건가요? 이제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마 다른 분한테 이제 넘기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을 너무 잘 하시긴 해요. 왜냐면 눈에 보일 정도로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저녁 시간, 퇴근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 가면은 정말 바글바글해요. 동네 이제 편의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는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온다는 거고, 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내 이제 점주님하고 다르게 발주를 정말 많이 넣으세요. 특히 FF 쪽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디저트류라든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걱정돼서 나중에 그 여자 사장님한테 근데 발주 저렇게까지 많이 넣으시면 폐기도 장난하시게 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도 저 폐기량이 너무 부담되는데 남편분이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뭔가를 못 사서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내 가게니까 이런 이제 마인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폐기를 감수하고서라도 굉장히 이제 좀 상품 진열을 많이 해놓는 이제 스타일인데, 상품이 다양해지고 좀 많아지니까 그만큼 손님들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점포로 가게 되고, 저도 자연스럽게 GS25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새우깡을 사더라도 혹시 다른 것도 뭘 살지 모르니까 그 점포는 늘 물건이 많았지라는 인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점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볼륨감 있게 진열하고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느냐가 결국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점포조차도 많이 놓치는 게 이제 좀 있어서, 제가 단골 고객으로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행사 상품 발주입니다.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야, 우리 행사 잘 해. 넌 편의점도 안 하면서 네가 한다고, 그렇게 이제 훈수를 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GS25 점포를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습니다. 왜냐면 지금 7월 한 달 동안 1+1의 행사도 하고, 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이제 읽진 않았는데 한 일주일인가 며칠간 또 특가로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계란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싼 가격에 나왔길래 계란 사면 되겠다. 그거하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랑 또 다른 종류 샐러드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샐러드 이제 좀 쟁여놔야겠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속 먹을 거니까 해서 갔는데 그 상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카드조차도 리코타 치즈 샐러드밖에 없는 걸 보니까 다른 종류 샐러드는 이제 아예 발주를 안 넣으신 것 같고, 계란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계란도 발주가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또 다른 상품군 중에서도 펩시콜라 이런 거 이제 제로를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CU에서 1+1은 한 달에는 GS에서는 안 하고, CU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또 GS에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6월 달에는 CU에서 그 행사를 해서 이제 끝났고, 이번 달에는 이제 GS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이 펩시콜라도 가보니까 결품이 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만의 냉장고가 있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이제 킵해놓긴 했었는데, 만약에 갔을 때 제가 하나도 없어버리면 어쨌든 그 결품에 대한 로스 부분이, 매출에 대한 로스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품군은 나 이거 살 의향이 있다.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는 그 상권을 이제 잘 아시는 그 경영주님 입장에서 빠르게 발주를 넣어서 많이 최대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끔 이제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잖아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느꼈던 건데 제가 사려고 하는 이게 1+1이야? 이게 가격 행사를 해? 하고 사려고 했던 상품은 막상 열어보면 없어요. 이제 뭐 점주님 입장에서는 워낙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양하니까 일일이 다 챙기실 순 없다는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갔는데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GS 옆에 세계과자 할인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삽니다. 웬만하면 손님들은 한 곳에서 그냥 다 사가고 싶어 하지 이것 들렸다 이것 들렸다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늘 가던 GS에 이제 가서 행사하는 아이스크림 이제 사려고 했던데 없네. 자연스럽게 세계과자 할인점에 가게 되고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이런 것도 행사하네 하면서 또 다른 과자를 집어요. 만약에 제가 GS로 가서 아이스크림 샀다면 또 매장에 들어가서 다른 상품들도 보고 사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로스가 발생된다라는 거. 그래서 행사 상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발주를 넣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제가 성격이 약간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면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즉 이제 프라이스 카드가 정확하게 비치되어 있느냐. 상품을 이제 넣다 보면 늘 넣던 거에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점주님들이 발주를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발주만 넣으시고 프라이스 카드를 이제 좀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라면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들었는데 가격표가 없네. 그러면 그냥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봐도 되지만 저는 그냥 그게 귀찮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먼저 다가가서 거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려놔요. 꼭 사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꼭 사고 싶은 거였다면 물어봤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한번 사볼까 했다가 들었는데 프라이스 카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이건 이제 손님 유형에 따라서 다를 건데 어쨌든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손님들도 있다면 점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도 어쨌든 로스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서비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서비스가 사실 점주님의 문제라기보다 아르바이트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르바이트생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지는 않죠. 그냥 이 점포 갔는데 불쾌하다? 그런데 주변에 경쟁점이 있다? 그럼 나중에 그 편의점으로 가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 집 근처 편의점은 좀 굉장히 친절해요. 아르바이트생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 CU도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사장님도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어떤 점포를 가보면은 물건을 담을 때 그냥 이렇게 힘 빠진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담으면은 그 점포는 그냥 이상하게 안 가고 싶어져요. 왜냐면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손님을 뭔가 기쁘게 해주거나 손님 입장에서 여기 굉장히 친절하네? 이 정도까지도 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손님을 불쾌해 하지 않게만 해주는 서비스 정도라면 그래도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잘 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뭘 알아? 너가 편의점 운영을 해본 것도 아니고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직영점 생활하면서 정말 빡세게 그 점포에서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편의점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남들은 쉽게 볼지라도 저는 편의점이 정말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그냥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점주로서 운영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관점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제 눈앞에 있는
제 동네에 있는 GS25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그 점포가 어떻게 해서 바뀌고 매출까지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포도 한번 그렇게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전보다 더 큰 매출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팁을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소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